저번에도 한번 봤던, 작년에도 한번 봤던 이야기인데 워낙 끔찍하고 신기한 이야기라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수도 있는데 요 이야기 만화로 된 거인데 요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녀는 그의 앞에 선 채로 몸을 숙여 숨이 끊어져가는 의사의 얼굴에 가까이 마주했다. 그리고 그녀는 그의 귀에 소근거렸다. 나는 신이다. 의사는 공포에 사로잡혔고 그녀가 경비들을 맞이하러 가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그가 숨이 꺼지기 전에 본 장면은 아마도 경비들이 하나하나 그녀의 먹잇감이 되는 모습이었을 것이다. 이 사건의 생존자인 여의사는 이 기괴한 여인을 익스프레션리스, 표정 없는 여자라고 불렀다. 이 사건 이후 그녀를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한다. 와, 나는 그게 제일 무서운 것 같아. 유튜브에 그 영상 아시죠? 막 어떤 마네킹이 로봇가 막 움직이면서 unhappy 라라라라 막 이렇게 뭐 노래 부르는 영상 있잖아. 나는 마네킹 같은 인간을 형상을 한 인형 같은 게 움직이면서 막 사람 행세를 하는 게 그게 너무 무서워. 그거 너무 무섭지 않아요? 맞다. I feel good 하는 거. 그거 존내 무서워. 뭔가 이것도 마네킹 같이 생겼잖아. 이거 너무 무서운 것 같아요. 귀신보다 이것도 뭐 귀신이지만 그런 게 훨씬 더 무서운 것 같아. 흥민아 카톡에 사연 보냈다. 카톡 좀 확인해주라. 오, 뭐야, 시청자분이 사연을 보냈어? 자, 카톡에 시청자분의 사연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안하는데 지금? 너무 긴데 이거. 자, 근데 이거 길지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이거 한번 이 사진을 보면서 한번 읽어드릴게요. 팬분이 보내주신 이야기니까. MSG 안 치고 중간중간 너무 길어서 잘라 적었으니 부족하지만 흥민이 너가 유도리 있게 읽어줬으면 좋겠다. 2007년 크리스마스 이브 원더걸스 텔미에서 주얼리 베이비 원몰타임 시절 나는 20살의 나이로 군대를 가게 되었다. 자대는 강원도에 있는 젓가락 사단에 배치를 받았고 나의 보직은 의무병이었고 의무대는 중대에서 떨어진 곳에 위치하여 5명의 의무병이 한 내무실에서 생활해야 했지만 처음 적응을 위해 본부 중대에서 일주일 정도 생활을 하게 되었다. 채팅 일부러 띄워놓은 거야. 이거 보기 싫으신 분은 소리만 들으세요. 나는 키 170 초반에 까무잡잡하고 사나운 인상 때문에 선임들은 신병인 나에게 별 관심은 없는 듯 보였다. 그런데 그 중에 나보다 2달 선임 한 명이 나에게 상냥하게 말을 걸어주었고 이것저것 가르쳐주고 PX 가서 먹을 것도 사주고 의지할 곳 없었던 나는 선임 A와 시간을 많이 보내고 따르게 되었다. 그러다 4일쯤 지났을까 어느 정도 다른 선임들과도 친해져 갈 무렵 B라는 선임이 나를 불러서 하는 말이 야, 너 A 조심해라, 가까이 지내지 마, 이러고 쓱 가버리는 것이었다.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얼마 뒤에 행보관이 신병 면담을 하면서 혹시 A가 이상한 짓 안 하더나? 라고 또 물어보는 것이었다. 행보관한테 가서 직접 물어보기는 그렇고 해서 다른 선임들한테 물어봤더니 A가 게이라는 말이 있더라. 군필들은 알겠지만 훈련소에 들어가면 자기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걸 다 적어야 하는데 그게 자대까지 따라간단다. 아마 다른 행정병이 그걸 몰래 보고 말해준 것 같은데 거기에 이태원 게이바 같은 데서 남자한테 뭐 그런 일을 하고
그 소리를 듣고 나니까 소름이 쫙 돋더라. 생활관에서 옆에 누워 잤는데 똥꼬에 청테이프를 바르고 자야 되나 존나 고민을 했다. 사람이 참 간사한 게 그 얘기를 듣고 A를 바라보니까 달라 보이더라. 키는 180 정도의 보통 체형, 새하얀 피부. 근데 머리 사이라 63이었나? 뭐야? 거기다가 짙은 눈썹에 눈 밑에 주근깨, 그리고 그 선임 눈동자를 봤는데 맹한 눈빛을 가지고 있어서 어디를 보는지 모르는 듯한. 행보관이랑 상담한 뒤로 A 말고 다른 선임을 붙여줘서 남은 기간 채우고 의무대에서 생활을 하기 시작했다. 지금부터 소름 돋는 사건이 연속된다. 그 A 선임은 행정병 보직으로 행보관 옆에서 생활을 했고, 신병이었던 나는 지겹도록 행보관 상담을 하러 행보관실을 들락날락거렸다. 하루는 내 동기랑 상담을 마치고 복귀하는 길이었는데 다른 행정병 선임이 A 선임을 겁나 갈구고 있는 것이었다. 무슨 일인가 하고 보니 지갑에 나랑 내 동기 사진이랑 주소가 인쇄된 종이를 몰래 챙기려는 걸 다른 선임이 보고 혼내고 있었던 것이었다. 행정관이 나와서 상황 정리를 하고 나중에 그 혼낸 선임이 얘기해줬는데 왜 주소랑 사진 인쇄해서 챙겼냐고 하니까 나를 좋아해서 전역하고 찾아가려고 그랬다고 하더라. 내 동기 사진이랑 주소를 왜 챙겼냐고 물으니 나중에 찾아가 죽여버리고 싶어서 그랬다고 했다. 내 동기가 뺀지리에 잔머리를 쓰고 그런 놈이었다. 이런 일이 있으면 바로 행보관이랑 중대장이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군대는 사건이 터질 때까지 숨겨놓으려고 해서 문제다. 그렇게 몇 달이 흘러 일병쯤에 내 생일날이었다. 우리 때는 그달 생일자 모아서 한 번에 케이크불을 불고 PX 가서 과자 파티, 그게 끝이었다. 그 다음날 아침에 행보관이 작업시킨다고 불러서 본부 중대에 갔는데 선임들이 어제 A 때문에 개깜놀했다고 나에게 말하길래 또 들어보니 불침번 서는 도중에 A가 화장실 가서 30분 넘게 안 나오더란다. 그래서 당직 사관이랑 같이 가서 문 두들겨서 문 열고 뭐하냐고 물어보니 어제 내 생일 축하 못해줬다고 A4 용지에 케이크 그림을 그리고 있던 거였다. 그리고 얼마 뒤 이 새끼가 같은 생활관에 있던 다른 후임 자는데 고추 만지고 귀 빨아서 영창을 갔다더라. 나는 그 당시 영창 가면 다른 데대로 가는 줄 알았는데 바로 옆 중대 아저씨로 오더라. 우리 대대 모양을 쉽게 설명하면 네모 각 뼘마다 알파 브라보 본부 찰리 의무대 이런 식으로 있고 각 중대 간 거리도 가까워서 빠른 걸음으로 1분 거리에 위치해 있다고 한다. 타중대에 갔으니까 이제 볼 일이 없겠구나 싶었는데 의무대는 대대 사람이 전부 왔다 갔다 하는 곳이라 A도 한 번씩 허리 아프다고 약 타러 오기로 했다. 그때마다 나 말고 다른 사람 시켜서 보게 했다. 그런데 A가 아프다고 해서 사단 의무대에 외진을 보내서 군의관 진단을 보니 약만 먹으면 된다고 그랬는데 굳이 군의관이랑 쇼 붙여서 우리 의무실에 입시를 하게 된 거였다. 나 지금도 그때 생각하면 청테이프에 똥꼬 바르고 잘까 생각을 했다. 내가 누워 자면 바로 침상 건너편에 A가 누워서 자는데 나는 살면서 그런 거 잘 못 느끼고 둔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자는데 누가 쳐다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 위병소 근무 끝나고 딱 들어오면 안 자고 기다렸다가 자는 것처럼 보이려고 침낭 막 움직이면서 잠꼬대 하는 듯한. 여튼 3일째 입실한 날 나는 또 중대 작업에 지원을 나갔다. 의무병 위병 근무 안 서고 작업도 안 해서 꿀이랬는데 난 다 했다 진짜. 점심때 밥 먹고 피곤해서 의무대에서 한숨 때리려고 의무대 생활관에 들어갔는데 A라는 그 사람은 선임은 물구나무 서서 팔굽혀펴기를 하고 있었다. 나는 그냥 조용히 나와서 군의관한테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말하고 군의관이 중대로 돌려보내고 약만 처방해줬다. 그리고 몇 달 뒤 또 허리 아프다고 찾아왔는데 무슨 허리를 윈스턴처럼 네 발로 걷는 것처럼 와서 외진 보내달라는 것이었다. 허리를 못 피겠다고. 그 다음날 내가 외진을 인솔하게 되어서 국군 철정병원에 데리고 갔다. 환자들 각자 진료실 찾아가게 보내고 담배 한 대 피면서 멀리서 A를 지켜보는데 주위를 쓱 살피더니 고릴라처럼 굽혔던 허리를 쓱 펴고 걸어가더라. 그날 복귀 후 한동안 보지 못했는데 타중대에서도 후임 고추 맞춰서 영창 갔다는 소식도 모르고 지내왔다. 그렇게 우리는 끝났다. 전역하고 집에 갔더니 부모님이 아파트에서 가까운 다른 아파트로 이사를 가셔서 찾아가는데 애를 먹었다. 주소 변경 전 택배 시킨 게 이전 아파트에 있어서 가져오라는 어머니의 심부름 부탁에 자리에 일어섰다가 도저히 갈 용기가 안 나더라.
혹시나 누가 찾아왔었다라는 말을 들을까봐, 누가 기다리고 있을까봐. 긴 글 읽어줘서 고마웁니다. MSG 없고 다 팩트다. 한동안 바빠서 까먹고 있었는데 공포방송 보다가 생각나서 나도 이렇게 적어본다. 자, 이 글을 보내주신 시청자,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실 것 같은데, 과연 그 선임이 이 정도까지 군대에서 집착을 했는데 사회 나와서 글쓴이 이 보내주신 시청자분 근처에 없을 것 같나요? 아직도 지켜보고 있지 않을까요? 타이밍을 노리고 있을 수도 있어. 나도 한 가지 이야기를 해주자면, 나도 고등학교 때 나는 전혀 몰랐어. 나는 전혀 모르는 한 친구가 있었어요. 이름도 아직 기억나는데 조씨였어. 조씨 성을 가진 친구였는데, 고등학교 1학년 때 같은 반이었고 고등학교 3학년 때 이렇게 2번 같은 반을 하게 된 친구였어요. 그리고 초등학교 때부터 내 친구인 친구도 고등학교 동창이 되었고, 나는 고3 때까지 몰랐는데 그 친구가 말해주기를, 그 친구가 알고 보니 게이였습니다. 게이. 저희 학교는 남고고 동래고등학교였는데 한 반에 45명이 있는 그런 사람 많은 반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 친구가 공부도 곧잘하고 약간 모범생이었어요. 머리도 상고머리에다가 키도 쬐까맣고 약간 너구리 닮아가지고 귀엽게 생긴, 아주 까무잡잡하고 귀엽게 생긴 친구였는데 전혀 그런 내색이 없었어요. 그런 내색이 없었는데 어떻게 알게 됐냐면, 그 제 초등학교 동창인 그 친구가 얘기를 해주길, 저는 2학년 때 이제 문과라 걔랑 떨어지게 됐는데, 이제 다른 반이었는데 2학년 때 걔랑 같은 반이었다고 했는데, 그 친구가 계속 자기한테만 신경질적이고 장난을 쳐도 띠껍게 반응을 하고 해서 그 친구를 별로 안 이롭게 보고 있었던 와중에, 이제 밥 먹고 이제 급식 시간에 책상에 올려진 어떤 노트 같은 거를 보게 됐는데, 거기에 자물쇠가 잠겨져 있더라고 합니다. 일기장 같아 보여서 이게 뭐냐고 그 친구한테 보여달라고, 이게 일기 쓰냐고 했더니 절대 안 된다고, 그 친구한테 꺼지라고 막 그런 식으로 욕을 했다고 하는데, 너무 좀 분하고 궁금해가지고 걔가 없는 와중에 점심시간에, 다른 날 점심시간에 그 자물쇠를 어떻게 풀어가지고 안에 내용을 봤는데, 일기장 내용을 봤는데 아주 상세하게 날짜까지 다 적혀있고, 어떤 그 반의 다른 친구, 걔도 이제 좀 약간 상위권이고 약간 애니 좋아하고 약간 좀 덕후 그런 친구였어요. 그 애를 대상으로다가 약간 사랑하고 있다, 나는 뭐 걔를 사랑하고 있다, 좋아한다, 오늘 보니까 좀 섹시하다, 뭐 그런 식으로 글이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기분 나빠서 주변 아이들한테 그걸 얘기하고, 니 진짜 게이냐고 막 이렇게 직접적으로 물어보고 좀 약간 괴롭히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좀 사건의 발단이 이제 3학년 되고 이제 걔랑 다른 반이 되고 나랑 같은 반이 됐는데, 그 초등학교 친구가 나한테 이제 그 내용을 알려줬어요. 걔랑 좀 가까이 하지 마라,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또 그 2학년 때 있었던 좀 사건이 있었는데, 그 게이 친구가 그 결국에는 그 걔한테 고백을 했어요. 그 대상 좋아했던 그 아이한테 고백을 했는데, 결국에는 이제 걔는 이해를 못하고, 나는 여자 좋아한다, 거절을 당했어요. 그런데도 굴복하지 않고 계속 학교 끝나고 전화를 하고, 전화를 안 받으니까 집으로 전화를 해서 그 어머님한테도 이제 그 조암 당한 친구가 이제 얘기를 해서, 내 친구 중에 한 명이 나를 좋아하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하고 전화 받지 말아달라, 전화 좀 하지 말아달라고 이렇게 엄마 보고 전해달라고 얘기를 해서, 어머니가 이제 전화를 받아서 누구누구 친구니? 하면서 이러니까, 우리 애가 그런 거 안 좋아하니까 좀 하지 말아줘라, 이런 식으로 부탁을 드렸는데, 걔가 했던 말이 불난 집에 부채집 하냐고, 그냥 제3자는 빠지고 빠져 있으라고, 지금 안 그래도 기분 나빠 죽겠는데 당신이 뭘 하냐고, 그런 식으로 걔네 부모님한테 이제 다짜고짜 그런 얘기를 했던 것이었어요. 그걸 듣고 나니까 약간 좀 이상한 애다, 그런 식으로 생각이 들어서 좀 거리를 뒀는데, 조금 뒤돌아보면 이제 좀 소름 돋는 게, 수업 시간에 이제 45명 있으니까 책상에 주르르 있을 거 아닙니까? 저는 항상 이제 수학 시간이나 이제 수리 시간이나 이런 시간에는 별로 이제 수업을 집중을 안 하고, 뭐 주변 애들 뭐 하고 있나 이렇게 두리번 거리는데, 항상 그 애가
나랑 눈이 마주쳤어요. 책을 펼쳐놓고 마주치는데 걔가 안경을 끼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수염이 이렇게 약간 이렇게 난 애였는데 항상 이렇게 날 쳐다볼 때마다 이런 식으로 입을 이렇게 빵긋 웃으면서 나를 쳐다보면 이렇게 웃고 있고, 그리고 나는 그 사실을 몰랐으니까 모를 때 뭐 이제 모르는 거 있거나 이런 거 이제 물어보면 엄청 친절하게 잘 대답해주고, 그리고 나한테 이렇게 굳이 친하게 굴지도 않았어요. 굳이 친하게 굴지도 않았고 그런 아이였고, 성적도 되게 좋아가지고 아주 평범한 애라고 생각했는데 결국에는 이제 3학년 때 그 얘기를 듣고 이제 나도 유심하게 관찰을 했지. 일기장 이런 거 있는지 한번 보고, 걔가 이제 그 씨발 그 새끼 아직도 뭐 일기 쓰고 그런 거 아니냐면서 막 책상 이제 서랍 비비고 해가지고 막 싸우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 친구랑 걔가 이제 결국에는 졸업을 하고 이제 페이스북이나 친추가 돼 있으니까 페이스북이나 이런 걸 보면 걔는 결국에는 이제 커밍아웃을 했더라고. 대학 가가지고 커밍아웃을 하고 어떤 그 고등학교 때 지가 좋아했던 남자애랑 비슷하게 생긴 남자애랑 연애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거 보고 약간 좀 뭐라 해야 되지? 그냥 게이였다라면, 그냥 게이였다고 이제 자기가 밝히고 뭐 이렇게 그냥 그런 애였다면 별로 상관이 없었을 텐데, 그런 이제 부모님한테까지 막 이렇게 불난 집에 부채질하냐 그런 얘기를 듣고 나니까 약간 좀 애가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남고를 나왔는데 걔 말고도 좀 여성스러운 애가 있었는데 걔도 게이 커밍아웃 했어, 대학 가서. 그러니까 게이들이 좀 있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걔는 또 한 친구, 걔는 이제 걔도 좀 저랑 친했는데 남자애들이랑도 잘 어울리고 막 그런 애였는데, 얼굴에 항상 이제 학교 올 때 비비 바르고 나오고 입술에 항상 이렇게 빨간 립스틱 같은 걸 발라서 엄청 여성스러운 애였어. 걔는 이제 위로 누나가 3명 있는 애였는데 걔랑은 진짜 난 목욕을 같이 못 하겠더라고. 그리고 수학여행이나 이런 거 가면 이제 같이 이제 막 옷 벗은 몸도 보고 하잖아요. 근데 걔는 진짜 못 보겠더라고. 근데 그래도 이제 애가 밝고 공부도 잘하고 해가지고 이제 친하게 지냈었는데, 결국엔 걔도 대학 가서 커밍아웃을 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지내는지 잘 모르겠지만, 근데 걔는 엄청 밝고 착했어. 같이 목욕을 못 하겠을 뿐이지. 주변에 생각보다 성소수자인 애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고등학교 때 특히나. 근데 그런 애들의 특징을 보면 약간 아웃사이더 기질이 좀 있고, 그리고 위에 이제 가족, 여기 이제 좀 약간 이제 여성이 좀 많거나 가족에 좀 약간 어릴 때부터 여성스럽게 자라난 아이가 나중에 커서 약간 좀 성소수자가 되고 뭐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 환경이 좀 중요한 것 같기도 합니다. 아무튼 시청자가 분이 보내주신 그런 내용이었고요. 이번에 볼 내용, 요것도 실화입니다. 요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1시간 넘었네. 엄마를 살해한 전교 2등. 요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사이트가 잘 안 나오네. 이거 크롬에서 틀어보도록 할게요. 엄마를 살해한 전교 2등입니다. 요거 어느 가정집에서 죽은 지 8개월 만에 발견된 중년 여성의 실제 사진입니다. 특히 얼굴하고 목 쪽은 거의 부패가 너무 심해서 얼굴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 발견 당시 집안의 모습. 엄마를 살해한 후 고3 아들 혼자 살면서 집안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살아생전 다정해 보이는 엄마와 아들. 이제 사건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 가명의 고등학교 친구. 아무래도 전교 2등, 3등하고 막 그랬었죠. 공부도 잘하고. 어머니의 친구. 제가 보기에도 외모도 잘생겼고 애가 참 매력있고 똑똑한 애였거든요. 엄친아 같은 아이였다고 합니다. 고등학교 선생님, 담임 선생님. 붙잡고 때리면서 얼굴을 때리면서 막 소리 지르고 있는 거예요. 학교까지 찾아와 친구들과 선생님이 보는 앞에서 아들의 싸다구를 날리는 그런 엄마였다고 합니다. 아빠도 엄마의 집착이 무서워 집을 나온 지 5년째 애 엄마와의 연락은 끊고 아들하고만 가끔 통화하는 사이였다고 합니다. 영수의 24시간을 분 단위로 쪼개서 직접 관리하는 엄마. 10분이라도 늦으면 그날은 난리가 나고요. 엄마의 꿈은 영수가 서울대에 가서 외교관이 되는 것. 이거 잠깐만 이어폰 좀 뺄게. 헤드폰 좀 뺄게요. 외교관이 되는 게 엄마의 꿈이라고 하네.
그러니까 이제 아들이 귀에 자꾸 땀이 차가지고 안 되겠다. 전교 2, 3등, 전국에 4,000등 안에 드는 우등생이었지만 아이고 죄송합니다. 엄마가 무서워서 성적표를 위조하는 영수였다고 합니다. 공부하다가 책상 앞에서 조는 날에는 정신개조를 한답시고 골프채와 야구바따로 매질을 하고 한번 때리기 시작하면 50대씩 4차례 나눠서 총 200대를 때리고 나서야 그만뒀다고 합니다. 아줌마가 얼마나 때려봐야 얼마나 때리겠어 생각한다면 오산. 바지가 피로 물들 때까지 때렸다고 하는데 밥도 사흘간 한 끼도 안 주고 물만 먹이고 잠도 안 재우고 공부만 시켰다고 하네요. 정신이 반쯤 나간 영수는 분노에 휩싸이고 잠시 잠든 엄마를 바라보며 이때 심장이 쿵쾅쿵쾅 하는 걸 느꼈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방에 있는 칼을 집어들었고 엄마 죽어버려, 눈을 찌르면 즉사할 거라고 생각하고 공격했지만 엄마와의 몸싸움이 잠시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넌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없을 거야. 왜 이러는 거야? 둘은 나란히 누워 짧은 대화를 나눴고 이렇게 하면 이런 대사를 엄마가 말했는데 이대로 가면 엄마가 나를 죽일 것 같아서 그래. 지금 엄마는 모르는 게 너무 많아. 엄마 미안해. 둘은 함께 울었고 엄마의 사체를 8개월간 방 안에 그대로 방치하고 영수는 학교도 가지 않았습니다. 아들과의 연락이 안 돼 수상히 여긴 아빠의 신고로 범행이 드러나게 되었고 초등학교 때부터 온몸이 맞은 흔적이 있는데 어머니로부터 지속해서 폭행을 당해왔습니다. 종아리는 아예 변색되어 있었고 엉덩이가 짝짝이었습니다. 왼쪽은 골프채로 워낙 많이 맞아서 좀 내려앉아 있었고 왼쪽 귀는 잘 안 들리고 이명이 계속 있어서 그로 인한 고통을 호소했었습니다. 검거 당시의 영수의 엉덩이의 상태, 함께 목욕탕에 갔었던 친구가 그린 영수의 몸 상태, 그냥 온몸이 멍이 든 걸 표현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영수의 집에 놀러 갔었던 다른 친구의 증언, 골프채에 피가 묻어 있었다. 한 대도 안 맞고 잘 자라는 아이들, 성인들 너무나 많습니다. 정말 부모들에게 문제가 있었거든요. 아이들이 문제가 아니라 잘못 키운 부모들에게 문제가 있다는 전문가. 장기 3년 6월, 단기 3년 실형을 선고를 받았고 호주나 미국 같은 외국에서는 이런 경우 정당방위로 인정해 무죄가 나오는 경우가 많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그런 법이 없다고 합니다. 영수는 3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을 하게 되고요. 감옥에서 영수가 친구에게 보낸 편지 내용 중에 부모는 멀리 보라고 하지만 학부모는 앞만 보라고 한다. 부모는 함께 가라고 하지만 학부모는 앞서 가라고 한다. 학부모는 꿈꿀 시간을 주지 않는다. 감옥에서 영수가 친구에게 보낸 내용. 이게 부모를 죽일 만큼의 고통이 어떤 건지 뭐 공감이 안 되는데 뭔가 안타깝네요. 그러게 글씨도 엄청 이쁘네. 교육만 잘 받았으면 바르게 자랐을 아이였는데 그렇다고 살인이 용서되는 건 아니죠. 그렇다고 해서 너무 좀 잔인하네. 남자예요, 남자. 자, 다음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는 인형을 보신 적이 있나요? 눈물을 흘리는 인형, 요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르헨티나의 한 공동묘지에서 발견한 눈물 흘리는 인형. 12년 전에 사망하여 공동묘지에 안치된 한 여자 어린아이가 가지고 놀았던 인형입니다. 인형을 밀봉된 유리 박스 안에 넣고 건물식 가족 묘 안에 보관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관리 직원이 순찰 도중에 발견됐다고 합니다. 두 개의 인형에게서 모두 각각 하얀 눈물과 검은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다고 하는데 기사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소녀 무덤에서 눈물을 흘리는 인형. 이렇게 생겼네요.
뉴스 기사에도 올라왔네요. 아르헨티나의 지방 라리오아에 있는 엘차냐르 공동묘지에서 무덤의 주인은 12년 전에 사망한 한 여자 어린아이였다고 합니다. 사망한 여자 어린아이는 의 언니는 엄마가 한 달 전에 무덤에 갔을 때 인형이 눈물을 흘리는 걸 보고 오셨다. 영적인 형상 같지만 무서워서 말하기가 싫다면서 가족들도 무서움을 느끼고 있다. 인형이 발견된 후 무덤에 유령이 산다는 소문이 무성해서 공동묘지에 발길을 끄는 사람도 적지 않다고 보도가 되었습니다. 이런 현상이 근데 일본에서 그 토요 미스테리에 나온 내용인데, 기쿠꼬라는 인형 혹시 아시나요? 기쿠꼬? 기쿠꼬라는 인형도 이런 내용이야. 기쿠꼬 나오나 이거? 안 나오네. 여기 있다. 기쿠 인형 이거거든요. 실제 기쿠 인형. 그러니까 옛날에 일본에 이제 죽은 일찍 그 어린 나이에 죽은 여자아이의 그 무덤에 인형을 같이 이제 뭐 묻거나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화장해가지고 절에 이제 모셔놓는 경우가 많은데 거기에 인형도 같이 놔둔대요. 근데 이 인형이 머리카락이 계속 자라나고 실제 아이가 마치 성장하듯 입이 빨가스레해지고 입이 벌어지고 막 이렇게 눈이 커지는 등 이런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이 절이 난리가 났었어. 이 절이 기쿠꼬 인형. 나 이거 어릴 때 이거 보고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이 기쿠 인형의 주인은 어렸을 때 이제 비를 맞아가지고 무슨 병에 걸려가지고 이제 일찍 어린 나이에 죽었는데, 꼭 이 인형을 같이 자기 무덤에 묻어달라고 유언을 남겼는데 결국에 인형을 같이 안 묻고 절에 이제 모셔가지고 이제 인형을 놔뒀는데, 인형이 머리카락이 막 자라고 입이 벌어지고 눈이 커지고 막 이런 현상이 일어나서 스님이 막 이렇게 불경 외우고 했던 장면이 기억납니다. 신기하죠? 기쿠 인형. 자, 다음 이야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집 주변을 기웃거리던 남자. 요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또 안 나오네 썩을. 크롬에서 보도록 할게요. 크롬에서. 내 집 주변을 기웃거리던 남자. 아니 왜 안 되냐 이게? 이거 크롬에서도 안 나오네. 나왔다 여기서. 잠깐만요. 기묘한 이야기입니다. 기묘한 이야기. 상쾌한 햇살에 기분이 좋은 주인공. 웬 아저씨가 밖에서 주인공을 바라보고 있는 걸 눈치챕니다. 눈이 마주치자 자리를 뜨는 수상한 아저씨. 갑자기 기분이 확 구려진 주인공은 신경질적으로 커튼을 치고 어느 날 외출 후 집으로 돌아오면서 인기척에 고개를 돌려보면 복도 끝에 지난번 밖에서 주인공을 쳐다보던 아저씨가 서 있습니다. 거기다가 막 다가오기까지. 주인공은 열쇠로 문을 열고 재빨리 들어가 버리고. 화제의 로드뷰 촬영 완료. 서비스 공개. 지금 바로 동네 모습을 검색해보세요. 웹서핑을 하다가 로드뷰를 발견하게 되고 가깝다. 로드뷰를 처음 해보는 주인공은 우리 집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다니. 신나서 로드뷰로 자기가 사는 집을 찾고 좋아합니다. 확대도 한번 해봄. 근데 그 아저씨가 이때도 주인공 집을 올려다보고 있습니다. 지금도 보고 있을까? 주인공은 갑자기 궁금해지고 커튼을 살짝 거치고 밖을 내다보는데 다행히 안 보였습니다.
안심하다가 상상력이 폭발하면서 더 무서운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아까 복도에 있던데 설마. 마츠시타씨 계세요? 사람이 앞에 서 있다는 걸 알기라도 한 것처럼 타이밍이 딱 맞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잠깐 드릴 말씀이 있어요. 얘기 좀 들어주시지 않으시겠어요? 마츠시타씨, 겁에 질린 주인공은 부엌에서 칼을 꺼내 무기를 장착했고, 안에 계시죠 마츠시타씨? 경찰 부를 거예요? 마지막 경고를 하며 상황을 지켜보는데 역시 경찰이 최고. 잠잠해지고, 네, 이상한 사람이 갑자기 집에 와서 나이 있는 40 정도로 안경을 쓰고 대머리예요. 방에 들어오려고 하진 않았지만 계속 감시하고 있다고 할까요? 저희 집을 쳐다보고 있어요. 네, 항상요. 최근 며칠 동안. 아저씨가 향한 곳으로 시선을 옮겼는데 집에 누가 보입니다. 얼굴이 긴 거 보니까 난 아니야. 노트북을 덮고 생각을 정리하는데 끼익 걸리면서 뒤에서 문 열리는 소리가 납니다. 뭐야, 남친이었나? 자취하는 여자 집에 웬 낯선 남자가 숨어들어서 대머리 남자가 여자에게 그걸 알려주려고 기웃거렸던 것이었습니다. 확인해보니 로듀브 속에 대머리 남자가 올려다보고 있는 자신의 집에 낯선 형체가 보이는데 집에 숨어들어온 남자였던 것이었습니다. 이거 뒷이야기 있는데 여기서 마무리하는 게 더 기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 요렇게 보도록 하겠고요. 뒤에는 결국에는 여자가 그 침입한 남자를 칼로 찔러 죽여. 그게 뒷이야기야. 자, 이번에 볼 사진은 또 실화인데 혹시나 중고차를 구입하려고 예정 중이신 분들은 잘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중고차 살 때. 내부 세차 좀 하려고 발판을 띄웠는데 동그랗게 타있네요. 중고로 차 산지 딱 한 달째인데 누가 자살하려고 번개탄을 피운 것 같기도 하고 무섭네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번개탄을 대고 찍은 사진을 추가해 볼게요. 소방서에서 실습 중인데 저렇게 중고로 파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저희 소방대원 분들은 저런 경우 알면서도 그냥 차 쓰신다고 하네요. 소방수 분들은 이제 담력이 세가지고 그냥 타시나 보네. 자, 아무튼 중고차 살 때는 항상 그 조심해야 돼. 중고차는 이제 사고 차량들도 많이 있는데 이제 뻥까 쳐가지고 이제 파는 사람도 많고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자, 시간이 벌써 이렇게 지났냐? 마지막 이야기 볼까? 조금만 더 볼까요? 완전 소름 돋는 이야기, 요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전 소름 돋는 이야기. 완전 소름 돋는 이야기를 듣고 왔어요. 저도 애엄마라 애기 엄마들끼리 자주 얘기를 하는데 오늘 한 엄마 말 듣고 소름. 그분이 아들 하나 딸 하나 있으신데 유독 시어머니가 손녀를 싫어했다고 합니다.
뭘 하든 손자만 챙기고 대놓고 차별하고, 그래서 며느리 입장에서도 여간 골치 아픈 일이 아닐 수가 없었다고 하는데, 그런데 그런 시어머니가 손녀딸 입히라고 삼배, 모시, 옷 아무튼 그런 걸 손수 만들어 오셨다고 합니다. 며느리 당연 완전 감동해서 딸이 아직 어린데도 불구하고 종종 입혔다고 하는데, 근데 그 이후로 자꾸 딸이 악몽을 꾸고 잔병 치레가 잦아지고, 심지어는 본인도 악몽을 꾸니 느낌이 쎄해서 원인을 찾다 보니 왠지 자꾸 시어머니가 만들어준 그 옷이 걸리더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친정에 이러이러해서 요새 고민이다 얘기하니 친정 엄마가 급 정색을 하면서 혹시 그거 혹시 사돈 수의로 만든 옷 아니냐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 그런 걸 묻냐고 하니까 노인들 사이에는 자기 수의로 옷 지어서 자기보다 젊은 사람한테 주면 그 사람 명은 줄고 자기 명은 는다는 이야기가 있다고 했습니다. 소름 끼쳐서 자기 시어머니한테 전화해서 어머니 혹시 땡땡이한테 선물로 주신 옷 어머니가 미리 지어놓으신 수의로 만드신 거예요? 하고 물으니 그걸 누가 말해줬냐며 네 시누이가 말하든 했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자기 손녀가 밉다 해도 어떻게 자기 수의로 손녀 옷을 만들어주는지 듣고 진짜 소름 돋았습니다. 시누이는 그거 알면서도 아무 말 안 한 것도 기가 찼고. 근데 신기하다. 수의로 만든 옷을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살을 날린 거지. 살을 날려가지고 약간 저주를 한 거네. 저주를 한 거 맞지? 그래가지고 근데 가위 눌리고 막 이상 막 이렇게 시름시름 앓고 이게 좀 신기하다, 그쵸? 저주란 게 실제로 있을까? 어떤 한 아프리카 원주민은 실제로 이제 흑마법이나 이런 거에 이제 막 강령술 이런 거에 능해가지고 사람에게 막 저주할 수 있고 막 그런 재주가 있었다고 하는데, 실제로 약간 그거로 비슷한 내용으로다가 스콜피온 킹가 그 무슨 스켈레톤 킹가 스켈레톤 킹이 맞을 거야 아무튼 그 영화 내용에 그런 내용이 이제 영화도 바탕으로 나오고 했는데 스켈레톤 키 맞을 거야. 스켈레톤 키 그거 되게 재밌어요. 스켈레톤 키 한번 쳐볼까? 이거 맞아. 이거 영화 안 보신 분들 한번 보세요. 이 내용 엄청 재밌어. 자, 다음 만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만화로 된 내용 요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요즘에 남아 선호 사상은 없어짐. 아니야. 아직도 그 할머니나 이제 뭐 어머님들 사이에서는 남아 선호 사상이 아직도 있어. 자, 여행을 떠나는 만화. 아저씨는 늘 그렇게 걸어다니네요. 왜 자꾸 걸으세요? 너는 늘 나를 아저씨라고 부르는구나. 좆같게 왜 자꾸 그러니? 죄송해요. 기분 상하셨나요? 넌 늘 그 소리도 반복한단다. 제발 어제의 일을 기억하렴. 오늘은 어제의 내일이니까. 그래서 아저씨는 왜 자꾸 걸어다니시는 건가요? 노란 친구야, 나는 여행을 하고 있단다. 노란, 옐로우, 노랑아, 세상은 너무 어두워. 밝은 빛을 보고자 나는 걷고 있단다. 걷는 일은 이따금 즐겁단다. 늘 즐거울 수는 없군요. 세상이 어둡기 때문이지. 걸어도 세상은 어둡다. 한 치 앞도 안 보인다. 그래서 노란색 아이야, 너를 보면 즐겁다. 저는 사실 아저씨를 보면 기분이 좆같아요. 그럴 수도 있겠지. 아마 그럴 거야. 아저씨는 회색이라서 사실 검은색이랑 별 차이가 나지 않아요. 난 아저씨처럼 칙칙해지지 않을 거예요. 하얀 아저씨도 그렇게 말하네요. 칙칙한 건 보기 싫지. 하얀 아저씨는 보통 아저씨들과는 많이 다르지. 하얀 아저씨들은 성공 아저씨야. 저 아저씨만 보고 회색 아저씨와 검은 아저씨를 논리 만든단다. 검은 아저씨요? 검은 아저씨들은 이 세상에 많이 퍼져 있단다. 보이지 않는걸요. 어두워서 그렇네. 종종 보이는 하얀 동그라미들의 그들이 눈알이란다. 오늘은 여기까지 걸을까? 아저씨는 늘 걸어다니네요. 너는 늘 한결같구나. 달라지지 않는 모습이 좋기도 해.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달라진단다. 내가 노란 아이였을 때는 전혀 몰랐지. 아저씨가 노란 아이였다고요?
미안하구나. 이 이야기는 아직 이르다. 별로 듣고 싶지도 않았어요. 노란 아이는 어떤 색깔의 이야기가 좋으니? 저는 하얀색 이야기가 좋아요. 하얀색 이야기보다는 연갈색 이야기를 해볼까? 내가 갈색이었을 때 키우던 강아지가 한 마리 있었단다. 연한 갈색의 털을 가진 고양이처럼 생긴 강아지였지. 귀여웠나요? 귀엽기는 무슨. 내가 가까이만 가도 짖고 물고 아주 개 같았단다. 어느 날 강아지는 문이 열린 틈을 타서 집 밖으로 나갔다. 온 가족이 찾아 나섰다. 평소라면 말 한마디 건네지 않았을 이웃들을 붙잡고 연갈색의 고양이 같은 강아지를 보셨나요? 계속 물었단다. 찾을 수 있을 리가 없었지. 찾을 수 있을 리가 없었어. 제 발로 걸어 나갔으니 제 발로 들어오지 않는 이상은 행여나 다시 돌아오지는 않을까. 갈색이었던 나는 계속 현관문을 살짝 열어두고 기다렸어. 개새끼, 빨리 와서 또 짖고 물고 그래라. 이번에는 봐줄 테니까 짖고 물어라. 아저씨 울어요? 강아지도 자꾸 걸었을 거야. 강아지도 여행을 떠난 거지, 나처럼 말이야. 벌써 오래된 이야기다. 강아지는 아마 밝은 곳에 도착했을 거야. 나도 열심히 걸으면 밝은 빛을 보겠지. 나도 강아지 기르고 싶어요. 강아지 정말로 좋아해요. 기르지 마렴. 어차피 짖고 물고 널 싫어할 거야. 게다가 강아지는 엄마만 좋아한단 말이다. 넌 안 돼. 넌 아우아인이야. 아우아니 뭐죠? 아웃 오브 안중이라는 뜻이란다. 전 그래도 키울래요. 강아지는 귀여우니까요. 꼭 키우겠다면 현관문은 꼭꼭 닫으렴. 강아지가 갑자기 여행을 떠날 수도 있으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걸을까? 더 걸을 마음이 들지 않아. 오늘은 검은 아저씨들의 눈알도 별로 안 보이고 더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었지만 역시 안 되겠어. 노란 아이야, 노란 아이야. 훌쩍 떠나버렸구나. 그렇지. 노란 아이는 그렇게 사라지지. 병신 같고 모자라가 보여도 노란 아이를 보고 있으면 즐겁지. 다시 걸을까? 노란 아이는 강아지를 살 거야. 엄마를 잔뜩 졸라서 살 거야. 현관문은 꼭꼭 닫으라고 했지만 기억 같은 건 못하는 색깔이니까 결국 강아지는 여행을 떠날 거야. 오늘은 유독 검은 아저씨들 눈알이 많이 보여. 아저씨들 왜 자꾸 절 쳐다보시나요? 왜 자꾸 나만 보고 있는 건가요? 전 이상하지 않아요. 제발 자꾸 보지 마세요. 차라리 말을 하세요. 아무 말이나 해주세요. 걷자. 많이 걸었다. 아저씨는 누구야? 오랜만이구나. 주황색 아이야? 오랜만? 난 아저씨를 몰라. 모른다고? 그렇겠지. 누구나 주황색일 때에는 자신밖에 모르는 법이야. 됐어. 듣기 싫어. 아저씨는 뭔데 내 방에 멋대로 들어온 거야. 이 세상에 네 방이 어디 있니? 온통 새까맣고 어두워서 한치의 앞도 구분도 안 가는걸. 아저씨, 눈 좀 제대로 뜨고 다녀. 여기 완전 주황색 오렌지 플레이스가 보이지 않는 거야? 주황아, 그곳은 그냥 검은 공간이야. 눈을 똑바로 떠야 할 사람은 내가 아니라 너야. 잘 들어 주황아. 넌 특별한 사람이 아니야. 넌 그다지 특별하지 않아. 아저씨 나 알아? 시발 아저씨가 뭔데 지랄인데. 아저씨는 뭐 시발 뭐라도 되는 줄 아나 본데 그냥 내가 봤을 때는 패배한 병신 같거든? 하얀색일 거면 하얀색이고 검은색일 거면 곱게 검은색일 것이지. 회색은 뭔데 회색은. 미안하다. 너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면서 자꾸 뭐라고 해서 화가 났구나. 아저씨는 이만 가볼게. 너와도 대화를 조금 하고 싶었지만 어쩔 수 없지.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면서 유추를 한번 해보세요. 채팅으로는 치지 마시고 스포 될 수 있으니까. 약간 똑똑하신 분들은 벌써 이해하신 분들도 계실 수도 있어요. 아저씨는 어딜 가는 건데? 난 여행 중이란다. 세상이 너무 어두워서 좀 더 밝은 곳을 찾아서 걷고 있어. 도망치는 거구나. 찌질해. 나는 특별하지 않으니까. 나라면 그러지 않을 거야. 나는 하얀 사람이 될 거니까. 어두울수록 좋아. 더 눈에 띌 테니까. 어두운 곳이 싫다고 도망치는 사람은 패배자야. 너는 제발 눈을 떴으면 좋겠다. 오늘은 여기까지 걸을까? 또 걷자. 주황이는 말이 통하지 않아. 주황이는 언제나 눈을 감고 있어. 눈을 떠야 현실을 볼 수 있는 건데. 왜 그럴까? 눈을 뜨면 조금 달라졌을 텐데. 개새끼들 또 보고 있네. 검은 아재, 눈 좀 까서. 내가 검었지 않아서 이상한가? 꼴에 하얗고 싶어서 하얀 척 회색빛을 띠는 게 맘에 안 드는가? 너가 앞가림이나 잘해. 왜 자꾸 지랄들이야? 갈색 아이야, 왜 울고 있니? 키우던 강아지를 잃어버렸어요. 저런, 나도 그런 경험이 있단다. 슬프겠지. 강아지 이름이 뭐니? 현주소예요.
귀여운 이름이네. 요즘 너무 우울해요. 그래서 만화책을 봐요. 왜 만화책을 보니? 만화책을 볼 때는 현주소 생각이 안 나요. 만화는 정말로 재미있어요. 너무 많이 보지는 말려무나. 아저씨는 이만 갈게. 잘 가세요. 어디 가는지 묻지 않는구나. 어디 가는지 궁금한 상대는 현주소밖에 없어요. 잘 있어라. 만화책 너무 많이 보지 말고. 꼰대 새끼 왜 참견하지? 주황이는 눈을 뜨지 않고 갈색이는 만화책에서 눈을 떼지 않아. 주황이는 그냥 눈을 뜨면 되는 일이지만 갈색이는 위험하네. 너구나 빨갱이. 곧 나올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었어. 나는 재능이 있어. 나는 검은 아저씨가 되지 않겠어. 어떤 재능으로 하얀 아저씨가 될 생각이니? 만화를 그릴 거야. 난 재능이 있어. 인터넷 사람들이 그랬어. 엄마가 만화가는 힘들 거라고 해. 하지만 이 귀마개 같은 거 때문에 엄마 말은 제대로 마음에 닿지 않았어. 엄마 말 제대로 듣지 그랬어. 엄마는 바보야. 아들 재능도 몰라. 우리 엄마 싫어. 왜 대체 엄마 말보다 인터넷 사람들 말을 제대로 듣는 거야? 우리 엄마는 무식해. 우리 엄마는 시대에 뒤처졌어. 인터넷 사람들 말이 더 믿음직스러워. 생판 모르는 남들한테는 귀마개가 잘 열려있구나. 듣기 싫어. 아저씨도 늙었어. 바보야. 시대에 뒤처졌어. 갈게. 그래도 엄마 말은 다시 생각해보는 게 좋을 수도 있어. 빨갱아. 시끄러워. 난 재능이 있어. 난 하얀 사람이 될 거야. 빨간 아이가 제일 무서워. 맹목적으로 특별한 사람이 되고 싶어해. 열정적인 게 좋은 것만은 아닌데. 뭐 오늘은 여기까지 걸을까? 많이 걸어왔다. 조금 있으면 여행도 끝이야. 사실은 더 걷고 싶지 않아. 걸으면 걸을수록 만나고 싶은 쉽지 않은 색깔들만 만나게 되니까. 아저씨, 어딜 그렇게 바삐 걸어가시는가? 밝은 곳을 찾아서. 너랑은 별로 나이 차도 안 나 보이는데 아저씨라고 부르지 말았으면 좋겠네. 그러면 회색형이라고 부르지 뭐. 회색형, 혹시 엄청나게 바쁘지 않으면 나랑 술 한잔 기울이는 것이 어떨란가? 술은 그렇게 좋은 게 아니야. 눈물색 친구야, 너는 왜 술을 마시니? 내가 특별하지 않기 때문이야. 난 뭐 내가 존나 대단한 줄 알았는데 그냥 수많은 인파 속의 한 사람. 빌 게이츠도 워렌 버핏도 아무것도 아닌, 대부분의 사람이 그렇다던 워렌 버핏도 스티븐 잡스도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지. 그러나 걱정하지 마. 누구나 눈물 새길 때는 그런 고민을 한단다. 누구나 이런 고민을 한다고? 누구나? 결국 나는 누구나와 같은 평범한 사람이구나. 특별하지 않은 그냥 사람이구나. 나는 이런 고민을 하는 게 내가 특별하기 때문에 하는 거라고 생각했어. 미안하구나. 난 그저 위로해주고 싶었는데. 괜찮아 회색형. 잠시 걸을까? 회색형, 나는 있잖아. 내가 특별한 줄 알고 남들과 다른 줄 알고 집을 뛰쳐나왔어. 그리고 남들에게 말했지. 나는 특별하다. 나는 남들과는 다른 길을 걸을 것이다. 그랬더니 느껴지는 시선들. 크게 나한테 나쁜 말은 안 했어. 하지만 눈빛들을 보니 알겠더라. 병신이 꼴값 떤다. 또 나댄다. 현실도 모르고. 굶어 뒤지고 싶은 건가? 보란듯이 성공하고 싶었지만 난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어. 그러고 나서는 계속 술. 마시고 또 마시고 또 마셔도 슈퍼에는 새로운 술이 들어와. 이러다 뒤지는 걸까? 잠시만 술을 그렇게 많이 마시면 터져버렸네. 난 어떻게 하면 좋았을까? 회색형, 대체 어떻게 했어야 이런 꼴이 되지 않았을까? 고3 때 쳐놀지 말고 공부를 했어야 됐어. 너는. 와 씨발 존나 맞는 말이야. 고3 때 열심히 했으면 나는 하얀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오늘은 여기까지 걸을까? 걷기 싫다. 조금 있으면 목적지야. 여행 괜히 시작했다. 결국은 후회할 걸 알았으면서도. 그래도 시작한 이상 어쩔 수 없다. 걷자. 뭘 보고 있는 거니? 나도 잘 모르겠어. 너는 그러니까 내 색깔이 뭔지 잘 모르겠지. 노란색도 주황색도 갈색도 빨간색도 파란색도 검은색도 하얀색도 아무 색깔도 아니야. 초록색 계열인가? 파란색과 가까울 색일까? 확신이 전혀 서지를 않는 색. 일단은 썩은 청록색 정도로 해둘까? 회색아, 너는 지금 어딜 가고 있니? 나는 여행 중이야. 이 세상은 너무 어두워. 좀 더 밝은 곳을 찾아 나는 걷고 있단다. 밝은 곳을 찾아 여행이라. 나도 마침 그래볼까 생각 중이었어. 제발 그러지마. 여행을 떠나는 첫 발걸음부터 후회할 거야. 제발 하지마. 나는 요즘에 검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 노력이라고나 할까 그냥 발버둥이지. 내가 노란색이었을 때 그때부터 내 꿈은 하얀 아저씨가 되는 거였지만
눈물색일 무렵에는 포기했어. 그래, 평범히 검은색이 돼버리자. 그것조차 안 되더라. 검은 아저씨도 그냥 되는 게 아니었어. 여기 씨발 넘쳐나는 검은 아저씨들도 평범한 검은색이 되기 위해서 죽어라 힘내왔던 거야. 근데 씨발 얼레래? 난 그동안 뭘 했지? 병신 머저리 마냥 나는 남들과 다르다. 결국 나는 하얀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엄마 말은 뒤져라 안 듣고 몰래 집 나와서 나는 내 길을 걷는다. 난 성공한 만화가가 될 거다. 그래 놓고 아무것도 안 했어. 해놓은 게 없으니까 아무것도 될 수 없었어. 나는 그냥 병신이야. 검은색도 될 수 없고 흰색도 될 수 없는. 그럼 나는 대체 무슨 색이지? 회색이지. 여행도 이제 막바지에 이르렀네. 걷자. 내가 노란색이었을 때 강아지를 사지 않았다면, 내가 주황색이었을 때 눈을 뜨고 현실을 직시했다면, 내가 갈색이었을 때 현주소를 잃어버리지 않았다면, 내가 빨간색이었을 때 엄마 말을 제대로 들었다면, 내가 눈물색이었을 때 제대로 정신을 차렸다면, 내가 썩은 청록색이었을 때 너무 절망하지 않았다면, 내가 회색이었을 때 여행을 떠나야겠다고 결심하지 않았다면, 여행을 떠나는 만화 그 마지막 목적지. 개새끼 저거 또 짓네. 어둡지도 않고 현주소 여긴 보는 눈도 없고 좋다야. 오늘은 여기까지 걸을까? 사람은 죽기 전에 살아온 인생이 주마등 스치듯이 지나간다고 한다. 그것은 마치 기억을 여행하는 기분과 같지 않을까. 뭔가 되게 좀 약간 좀 심오한 만화였습니다. 엄청 심오한 만화. (20대) 후반이나 (30대가) 보면 눈물을 흘릴 만하네. 뭔가 심오하네요. 마지막 이 장면이 좀 약간 씁쓸하네. 검은색 아저씨였어. 자, 요 우울한 분위기를 이어서 혹시 김밥 천국이나 김밥 천국뿐만이 아니라 식당에서 이런 상상 한번 해보신 분들 계실 수도 있습니다. 김밥 천국에서 본 충격적인 장면. 얼마 전 김밥 천국에서 본 극혐 장면. 김밥 포장해 가려고 카운터 앞에 서 있었는데 노숙자 포스 쩌는 아줌마, 할머니? 할줌마 머리 떡지고 정말 그냥 노숙자스러운, 표현이 좀 그렇지만 김밥 한 줄 드시더라고. 근데 갑자기 수저통에서 수저를 하나씩 꺼내더니 입안에 넣고 우물우물 하시더니 다시 수저통에 집어넣음. 걔 충격받았어 그때 짐심으로. 한 거의 7개 가까이 그렇게 한 듯. 식당 주인이 안 볼 때 수저를 그냥 빨아서 이렇게 그대로 그 수저통에 다시 넣는 거지. 혹시 여러분들이 식당 가서 먹고 있는 그 수저도 그럴 수도 있죠. 자, 이번에도 실화 이야기 요거를 마지막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걸 마지막으로. 누가 저희 집 대문에 부적을 붙여놨어요. (2015년에) 일어난 일이네요.
많은 분들이 볼 수 있는 곳에서 답을 찾고 싶어서요. 너무 찝찝하고 불안해서 이곳에 올립니다. 누가 저희 집 대문 위쪽 구석에 쪽지를 붙여놨어요. 뭔가에서 뜯어보니 OP라고 작게 글씨가 적혀있고 그 안에 부적 같은 게 3개 들어있습니다. 버리려다가 찝찝해서 혹시 아시는 분 계시나 해서 올려봅니다. 추가 글입니다. 저희가 이사온 지는 일주일 정도 지냈습니다. 신혼부부입니다. 오피스텔에 거주하고요. 글씨는 피 같지는 않고 인주 같았습니다. 오래된 것이라기엔 붙여놓은 테이프 상태도 좋고 인주 번짐도 심하네요. 부적이라고 해도 찝찝하고 혹시나 좀도둑 같은 사람이 표시해뒀을까 생각도 해봤어요. 자, 댓글에는 뭐 SBS 뭐 방송 관계자도 뭐 댓글을 적어놨고, 저 정도면 신고감이 CCTV 추적 신고예요. 비방 부적이 맞을 거예요. 저희 부모님이 가게를 하시는데 어느 날 화장실 구석에서 이런 쪽지가 나와서 무속인 분께 여쭤보니까 비방 부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태워버렸어요. 그 주에 이상하게 장사가 안 돼서 막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비방 부적 살 날린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맞지? 망하게 하는 그 저주 같은 부적이네요. 망하게 하는 비방 부적. 잘못하면 가족 전부 다 죽을 수 있는 그런 부적이라고. 와, 난 근데 살면서 부적 본 적이 많이 없어갖고 잘 모르겠는데, 이런 거 내 친구도 이제 그런 걸 좀 믿는 집안이 불교 집안인데 집에 달마도 그림 막 이렇게 많이 있고 집 그 현관 대문에 부적 이렇게 2개 이렇게 붙어 있고 그런 집이거든요. 걔네는 이사를 2번 정도 갔는데 꼭 그 부적을 붙여 놓더라고 항상. 근데 어느 날 그 가운데에다가 십자가, 그 교회에서 전도 와가지고 십자가 그 무슨 자석 같은 거 붙여놨는데 엄청 부모님들이 화를 내는 모습을 본 적이 있어요. 그 부적. 아무튼 뭔가 좀 부적에는 좋은 뜻이 더 많겠지만 이런 안 좋은 비방 부적 이런 것도 존재하는 걸 보니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쉬우니까 딱 하나만 더 보자. 사진이 뭔가 이상해. 이거 하나 딱 마지막으로 볼게요. 요거 일본의 유명한 이치 하는 채팅 같은 거인가 본데 그곳에서 올라온 한 장의 사진. 무서워 라면서 올린 사진인데 왜 아무도 왜 무서운지 몰랐다. 몇몇은 혹시 여장한 남자냐 라며 우스갯소리를 했지만 바로 이 사진. 이 사진에서 특별한 점이 보입니까? 이 채널이지, 저게 이 채널 맞지? 이상한 게 안 보이시나요? 그냥 보기에는 별것 없는 것 같다. 나도 처음엔 여장 남자인가 하고 뚫어지게 쳐다봤지만 아닌 듯 했고, 그중 사진 게시자가 힌트를 줬다. 이 사진의 이익은 뭘까요? 예, 상당히 좀 희한하네. 이 얘가 이거를 찍으려고 찍은 건 아닐 거 아니야, 그쵸? 여기에 웃고 있어, 아이가. 남자인 것 같은데? 맞죠? 남자, 오, 남자, 여잔가? 오, 슈발. 자, 좀 더 아쉬우니까 하나만 더 보자. 흉가, 요런 사진에 관련된 귀신이 막 이렇게 보이는 이런 사진. 자, 어느 흉가입니다. 어느 흉가 사진. 요거를 마지막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에서 어떤 분이 폐가에 들어가서 찍은 사진.
과연 이곳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던 것일까요? 아, 카메라도 있네. 그 벽에는 누가 이제 숫자를 세워놓은 듯한 그런 흔적도 있고요. 누구를 감금해 놓은 건지 아니면 무슨 어떤 실험을 한 건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요런 흉가가 있었습니다. 뭔가 벽에서 녹물이 흐르는 듯한 그런 것도 있고, 피아노도, 망가진 피아노도 있고. 영상 관련된 거는 다 저작권 걸리는 게 많아서 같이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자료를 직접 사진 첨부된 거나 만화나 그리고 좀 썰들은 좀 무서운 것들 위주로 해가지고 찾아 놓아서 이제 보여드리는 방식으로 미스테리 공포 컨텐츠는 진행됩니다. 사이트는 한 4-5개 돌려가면서 보고 있어. 근데 이제 자료가 많지 않아 가지고 많이 하고 싶어도 아쉬워도 요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미스테리 공포 또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약간 가장 좀 인상 깊었던 게 그 뭐냐, 손가락 자른 것도 좀 인상 깊었고. 오 잠깐만, 이거 뭐야? 여기에 뭐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이거 뭐야? 형님 이거 안 보여요? 이거 뭐 안 보여? 봐봐 이거. 이거 뭐지? 이거 뭐야? 응, 그냥 나무떼기라고? 아니 뭐 누워있는 것 같은데 할아버지가? 아닌가? 오 슈발, 나도 이제 귀신 보이는 거 아니야? 나 씨 개찝찝하네. 자, 일단은 고생하셨고 오늘 요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까지만 보고요.